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레팍스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일본에 왔습니다. 오랜만은 아니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오는데요. 미르제이 랩타일입니다. 미르제이 랩타일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미르제이 랩타일은 오사카에 위치해 있고요. 일본 최고의 크레스티드 게코 전문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르제이 랩타일에서는 크레팍스의 크레스티드 게코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미르제이 랩타일도 이제 생긴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자체 브리딩 크레스티드 게코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크레팍스의 크레드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국내에 크레스티드 게코 수입이 다시 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입이 들어오는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 없는 크레드를 데리고 오거나 한국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크레드를 외국에서 저렴하게 데려오거나, 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 크레팍스와 같은 아주 큰 농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한 5년 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의 90% 이상이 다 수입 크레였습니다. 지금이야 국내 브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국내에서도 번식되는 아이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다 수입에 의존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르제이 랩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전부 100% 이제 크레팍스에서 브리딩한 크레스티드 게코를 분양을 했지만 차츰 이 일본의 환경에 맞게 일본에서 브리딩된 아이들도 분양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입하는 크레드를 보면은 가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하는 크레드를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저건 뭔데 저렇게 가격이 비싼 건가요? 저 친구들은 대체 뭔데 저렇게 가격이 비싼 건가요? 저 친구들에게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요? 저 친구들은 뭔가 특별한 모프인가요? 왜 저렇게까지 비싼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를 수입하기보다도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출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크레팍스의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어떻게 분양되는지를 많이 보는데요. 특히 이제 크레팍스의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많이 분양된, 많이 수출된 나라가 어디냐? 뭐 대만, 홍콩, 그리고 이제 일본,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곳은 굉장히 좀 특이한 곳이에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이제 법적인 제한 사항 때문에 제 생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떤 일이냐면요. 대만이나 홍콩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크레를 입양하면서 이 친구들을 내가 언젠가 번식을 해서 내가 브리더로서 얘네들을 다시 분양하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뭔가 어떤 소정의 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겠다 라고 하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크레를 입양할 때 많이 개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개인이 살아있는 생물을 분양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동물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경력 증명서라든지, 혹은 이제 자기가 크레스티드 게코를 사육하면서 작성했던 일지라든지, 요건 이제 일본의 지역별로 다르지만 여튼 뭔가 크레스티드 게코를 분양하려고 하면은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이 허가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일부터 크레를 분양했다 해서 내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에요. 최소 이제 1년 이상의 시간이 드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크레스티드 게코를 브리딩해서 분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입양을 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크레들은 거의 분양이 되지 않아요. 사실상 그런 걸 찾으시는 분들이 일본의 정말
정말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입양을 하시면은 이제 한 15만 원에서 한 35만 원 요 사이로 제일 많이 입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레팍스 한국 농장에서 분양을 하는 한국 분들께 분양해드린 크레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브리더 분들은 이런 약간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입양하는 고객님들이 많다면, 저희 크레팍스는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크레팍스에서도 보통 이제 15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되는 크레가 가장 많이 분양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이제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크레스티드 개코를 입양을 해가지고 내가 얘네를 브리딩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뭔가 돈을 벌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실 외국에서 만들어진 모프, 외국에서 라인 브리딩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작자가 있는 거예요. 원제작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내가 데려온다고 한들 원제작자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 크레를 분양하고 나면은 원제작자가 내일 갑자기 크레 브리딩을 안 하나요? 계속 하겠죠. 분양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입양한 크레의 가치가, 여러분들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상에 정말 귀한 크레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브리딩을 했던 고스트팍스, 아니면 한국의 선주비 원더님께서 브리딩했던 초초, 이런 아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찾으시는 분들도 많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하다, 굉장히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입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브리더의 집에 갔더니 이 브리더가 이 아이들을 수백 마리나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수백 마리나 가지고 있었던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 수백 마리를 빵 하고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겠죠. 물론 그렇게 하는 브리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그만큼 동물의 가격, 동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동폭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크레스티드 개코를 입양하고 싶다 하면 어디로 갈까요? 가장 유명한 곳으로 가겠죠.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원 제작자가 있는 곳에 가서 입양을 하겠죠. 왜? 원 제작자가 있는 곳에서 입양을 하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번식해서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데려가가지고 가서 입양을 하나? 가격 차이가 물론 뭐 여기가 좀 더 싸겠죠. 그치만 500만 원이나 700만 원이나 사실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100만 원짜리 크게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100만 원 더 주고서라도 원 제작자한테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크레를 입양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크레스티드 개코를 입양을 해가지고 브리딩을 해서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 친구들을 데려와서 내가 이 친구들을 정말 원 제작자 그 이상으로 사랑을 쏟으면서 키웠고, 사랑을 쏟으면서 키우면서 이 친구는 원 제작자의 크레보다도 내가 정말 정성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크레고 굉장히 정성을 들인 크레다라는 걸 마구마구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필을 하지 않으면 거의 99.9%의 사람들은 원 제작자에게 가서 입양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크레스티드 개코를 입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크레를 2, 3년 이상은 키워보신 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아무리 크레스티드 개코 브리딩이 쉽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수백, 수천만 원짜리의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키우다 보면 얘네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다 보니까 과하게 애정을 쏟는다든지 내가 얘한테 막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건강이 정말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내가 동물을 키우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주는 마음으로 키워야 되지 집착 이런 마음으로 키워가지고 동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500만 원, 몇 천만 원의 돈을 투자는 했는데 이 친구들 빨리 브리딩 해가지고 새끼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새끼들 분양을 해가지고 돈을 막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키우시면은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크레스티드 개코도 키워봤고 크레스티드 개코 브리딩도 해봤어. 내가 브리딩 경험도 있고 내가 이제 좀 잘 키우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야 데리고 가셔도 1년 혹은 2년 안에 브리딩에 성공을 하십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베이비가 나오면서 분양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친구를 입양을 했을 때 들였던 비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여튼 갑자기 말씀드리는 거지만 크레는 투자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크레는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싶다면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같은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하셔야지 크레에다가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것을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분양을 좀 할 수가 있다. 내가 좀 크레를 키워봤으면.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브리더로서 되게 진지하다. 난 좀 이 크레스티드 개코를 그냥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들에게 분양하고 나누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신다면은요, 절대 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브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크레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크레를 입양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먹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요, 쉽게 표현해가지고 오타쿠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런 미친 사람들만 이 크레, 그런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크레를 찾는데, 그런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전보단 많죠. 그리고 앞으로 많아질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을 입양하면서 브리더가 되기 전에 그 기간을 버티실 수 있습니까? 견디실 수 있습니까? 혹은 조급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비싼 크레들을 입양을 할 때는 절대 충동적으로 입양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 샵 사장님 말만 믿고 입양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 사장님은 그거 팔면은 한 달은 쉬어도 돼. 그 친구 분양하면 한 달은 쉬어도 된다고. 그 정도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 잡은 브리더 분들이 굉장히 그 중에서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거를 마구잡이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런 친구들을 입양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가 크레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크레팍스였습니다.